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규 단과 스터디 조교님 합격하셔서 인터뷰를 좀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심하연입니다. 네, 30대고요. 직장을 퇴사하고 전업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고 진입하신 건가요? 퇴사까지 또 결심을 하시고. 네, 저는 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좀 감정평가사님들하고 연락이 좀 있었던 그런 직종에 있었는데 업무를 진행하면 할수록 그 평가사님 분들의 그 영향력, 전문성에 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직접 이제 느꼈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과감하게 나중에는 퇴사를 하고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공부 기간과 공부하셨을 때 공부 장소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20년 1월 1일부로 이제 고시촌 대학동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3년 6개월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독서실을 좀 수소문을 해서 좀 많이 다녔고요. 거기서 스터디도 꾸리고 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촌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셔서 네, 공부를 맞습니다. 하신 케이스죠. 그럼 시기별 공부 방법도 궁금해요. 제가 이거는 제가 조언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엉망진창 수험 생활을 많이 보내고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학원 커리큘럼이 과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 네, 그리고 평가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단계별 이제 커리큘럼을 만드시기 때문에 꼭 전부 따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부터 준비를 해서 2차 처음 진입을 했을 때 기본 강의가 끝나고 문풀을 듣지 않았어요. 문제풀이를 듣지 않고 계속 복습을 혼자서 기본 강의를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 어떤 분한테는 뭐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다 단계별로 쌓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하연 평가님을 봤을 때 저한테 이제 울면서 이렇게 막 상담을 저한테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합격 그거를 보고 나서 바로 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많이 이제 그때가 파이널이었죠. 맞아요. 제 2년차 파이널 시기였는데 정말 방황을 많이 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되게 수소문을 해서 평가사님을 찾아갔었는데 맞아요. 그때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하고 열심히 푸는 이제 다른 수험생들을 보면서 시험지를 들고 나와서 혼자 막 울면서 찾아갔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학원 복도에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제가 괜찮다, 괜찮다 네, 하면서 네. 다시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정말 기억에 임팩트 있게 남았던 게 그때 평가사님께서 정말 꼭 안아주셨거든요. 꼭 맞아요. 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저는 그때부터 좀 이제 하소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 말을 딱 끊고 울 시간이 없어. 저한테 이제 다 울었으면 빨리 들어가서 쓰라고. 그쵸. 네. 울고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정신을 조금 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좀 찡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규 공부 방법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 기본 강의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단계별로 이제 깊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던 그런 거를 다음 단계에서 더 설명을 보태 주시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용 기본 틀 자체가 많이 부실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2년차 때 파이널 단과를 듣고 근데 그때 38점을 맞았습니다. 그때 꽈락 점수였지만 그때 저한테는 좀 약간 기적의 점수였던 왜냐면 한 번도 제대로 답안지를 작성해 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파이널 단과만으로 38점을 받았다는 약간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딱 시작될 시기에 이현진 평가사님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빠르게 인강으로 여러 번 돌리고 그리고 핵심 정리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이제 파이널 그때 딱 왔을 때 울면서 이렇게 그 기억과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3년 차에 다시 저를 이제 따라오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늘어나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막판에는 최고 답안도 되게 많이 내셨죠. 맞아요. 그리고 답안지 형식도 엄청 깔끔해지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다음부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되게 조금 쉬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질문 자체도 되게 깊고 좋은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단과와 스터디 적용하시면서 고생도 많았어요. 네. 그러면 시험장에서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근데 조금 후회되는 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시험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대처에 대한 연습,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실무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네. 실무가 제일 어렵었죠. 네. 시험. 완주를 못했고요. 오, 그- 몇 점이나 왔는지. 아, 근데 완주를 못했는데, 다행히 나머지 문항이 잘 봐서. 너무 잘 주셔가지고 54점 득점했고요. 실무 54점. 진짜 완전 고득점인데요. 네. 오. 그래서, 그리고 실무를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론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최대한 영향을 안 주도록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는 그 느낌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이론은 근데 문제를 받았을 때 좀 많이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풀었는데 이것도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신이 나서 아는 거를 열심히 풀고 완주를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 정말 대단하신데요? 15점을 못 썼는데 그래도 53.5점으로 쓴 거에서는 다 60%, 70% 네, 득점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매년 합격생들 이제 과목 점수, 그 다음에 총점, 그 다음에 문항별을 좀 이렇게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론이랑 법규에서 많이 못 쓰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문제 답안을 못 쓰는 경우에는 합격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쓰는 거는 사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에 아예 집중 투자를 하는 경우에 거기서 70% 이상 득점을 해서 이렇게 붙는 경우를 올해는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론이 또다시 법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사실 이론이랑 법규가 저희 스터디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어떻게 보면 그쵸. 스터디 문제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흥분이 좀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제가 스터디 마지막 주에 저희 문제 1번을 네,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은 평소에 많이 들었던 거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또 제가 파이널 단가에서 1주, 2주 이렇게 연달아서 또 들었던 네, 거라서 맞아요. 무난하게 다들 잘 봤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너무 흥분감을 주체를 못하셨나요? 너무 많이 흥분했고요. 너무 많이 흥분함과 동시에 앞에 시험이 영향을 주면서 잘 써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에 좀 많이 사로잡혀서 평소 같았으면 제가 33회 때 법규를 59.5점을 받았었어요. 잘 본 네. 그 전에 38점이었는데 이렇게 확 올랐으니까. 38에서 50, 제 컬이 한번 쭉 따라오시고 59 오르고, 근데 대신 그 해는 뭐 때문에 이론과였습니다. 가지고 요번 연도에는 그래도 잘 붙었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59.5점 작년에 받았을 때는 내가 이게 맞든 아니든 내 논리면 무조건 적고 넘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악바리처럼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앞에 시험이 영향을 주면서 부담감이 커지니까 틀린 거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썼던 거를 거의 반쪽을 화이트로 다 지우는 과오를 범합니다. 근데 근데 그게 크긴 크거든요. 크고요. 화이트로 이렇게 지운다는 것 자체가 네. 내가 쓴 거와 화이트를 지우는 시간의 그 비용과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 시간뿐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예시답안을 딱 봤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운 게. 아, 맞는 걸 지금 지우신 뭔가 건가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 논점이 이탈이 되진 않을까? 뭔가 논리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웠던 게 어떻게 부분 점수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다 X 표시도 아니고 그걸 화이트로 화이트로. 다 꼼꼼히 아, 너무 슬픕니다. 이거. 네, 너무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아, 정말 너무 불안했고 3개월 동안 너무 계속 하루하루 후회되는 점만 한 개씩 떠오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붙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답을 좀 지운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나머지 부분이 많이 살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규는 54.5점 나왔고요. 평균 55점으로 합격자 평균을 훌쩍 넘는 네, 그런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이렇게 엄청 큰 실수를 했는데도 다른 과목들이랑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셔가지고 요번에 딱 잘 붙으셨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단과 스터디 조교 또 다른 분도 촬영을 했긴 했지만 우리 단과 스터디 조교 매년 합격하는 게 제가 항상 말하긴 하지만 꾸준함. 왜냐면 스터디나 단과 조교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교분뿐만 아니어도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매번 출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석 왕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험 생활에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힘들었던 점들도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점은 정말 많았죠. 저는 2년차 때부터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그 경험을 매년 합격자 발표 날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멘탈적인 부분 그런 맞아요. 게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수험 기간이 사실은 제가 2년차 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고 수술도 있었고 3년차 때는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나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일정한 자기의 이제 패턴을 갖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고 들쑥날쑥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에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누가 저를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힘든 것도 많이 지나왔는데 이 고난과 고통에 있는 이 수험 생활 동안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좀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사실 3년차 때는 저는 일과 끝나고 맥주를 꼭 마셨습니다. 일과를 정말 잘 마치고 나서 마시는 맥주에 조금 딱 그 하루를 완성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좀 다른
다른 행동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 거 없잖아 있고요. 약간 노동주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나죠. 노동주.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었고, 이제 4년 차 때는 제가 저희 다른 영상에 계신 저희 그 다른 조교분, 그리고 같이 공부한 스터디원들이랑 공부가 끝나면 꼭 모였어요. 공부가 끝나면 그 독서실 앞에 모여서 거의 서서 1시간 동안 그날 공부한 거 자랑처럼 서로 퀴즈를 내고 그런 시간을 수다라고도 수다처럼?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딴 너무 재밌는 앞글자 자랑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했던 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공부에도 도움이 됐었고. 아주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났었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직도 실감은 잘 나지 않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시 하라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합격자 생활에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언젠간 합격하시는 날이 꼭 오니까 아유, 울컥하네요. 우리 하연 평가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붙어가지고 아마 그죠? 네, 그죠? 안타까운 마음과 막 이런 막 마음이 뒤섞여 있을 네. 것 같아요. 되게 불확실 속에서 산다는 게 그냥 그 하나만 제거되더라도 그 많이 다를 텐데 그게 맞아요.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도 아직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합격하실 거라 믿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오래 해서 붙은 케이스로 저도 5년 차 만에 붙은 케이스로 이 불합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마주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같이 하는 스터디원들이랑 했을 때 누구는 붙고 나만 남고 이런 게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벌써 이제 10년 거의 이제 수험생활 5년에 이제 강사생활 5년이 넘어가고 이제 5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10년이죠. 이렇게 계속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나는 불합격한 채로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불합격했을 때 합격생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격을 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수험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계속 개선을 시켜나가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훌훌 털어내고 다시 잘 씩씩하게 일어나셔서 다시 조금 기운 차리셔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